제가 어제 아무리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바람을 잡아봤자 그렇게 가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를 했죠. 또 인플레가 쉽게 이렇게 내려갈 거라는 기대도 안 하는 게 좋다, 그런 말이 했죠. 근데 실제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 언론들이 도배를 했죠. 뉴욕 연준 총재 금리 인하 2024년에나 가능, 연준 3인자인데 인플레 낙관론의 경고. 그래서 월가는 금리 5%대로 인상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금리가 미국에 얼마가 될 건가라는 예측에서 연준은 9월 달에 4.6이 끝일 거라 봤는데 지금 5%대로 오른다는 거예요. 5%대요.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 매파 인사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는 7% 최고 갈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이 아직 금리 인상 근처도 안 갔고, 그래서 미래 물가가 여전히 매우 불안할 거다, 이렇게 지금 미국의 연준의 매파들은 말을 하고 있고, 유럽 중앙은행 총재 라가르드도 인플레이션은 아직 정점에 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24년에나 금리가 인하될 거다. 상당폭 추가 인상한 뒤에 2024년까지 유지될 거다. 아직 인상 중단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 금리 인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체 모아보면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리는 걸 갖다가 경제에 영향을 생각해서 많이 올리냐, 생각보다는 조금 작게 올리냐는 차이지, 금리는 계속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긴축은 꿈도 꾸지 마라 하는 것이 지금 전체 방향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거는 한국의 가계 대출과 기업 대출이 얼마만큼 잘 버티고 돌아갈 수 있겠느냐, 이제 이게 쟁점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면 회사채가 막혀 기업 대출 급증했다. 자, 채권을 발행하고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출을 갖다가 통해서 조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하는데 이자가 10년 만에 5%가 됐다. 기업 대출이요. 그래서 이 평균 금리가 연 5.27이다. 월 상승폭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다. 자, 그런데 이 기업들이 자금을 갖다가 쓰려니까 이자 비용이 너무 커지니까 투자를 갖다가 줄이고 있다. 그래서 내년 성장률 1.7%보다 더 낮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전반적으로는 한국이 내년에 저는 거의 제로 성장돼도 다행이라고 보고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경제 침체와 물가 상승을 동반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이 세계적인 경제 침체를 갖다가 겪어보기는 거의 처음이다.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 유럽, 일본, 중국, 그리고 이 제3세계도 마찬가지고 어디에도 한국이 크게 물건을 팔아먹을 데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년은 이 수출도 둔화되고 무역 적자가 심화되고, 지금 올해 무역 적자가 최소 70조에서 그 이상이 될 거라고 예측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은 거의 최악의 한 해가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기업들이 채권 발행이 거의 이제 스톱이 돼 있고, 그래서 기업의 대출 금리가 지금 역대 최고 수준에 가 있고, 침체 신호인 국고채, 한국의 국고채 장단기 금리 역전도 지금 7일째 계속되고 있어요. 14년 만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경기 침체의 전조 현상으로 여겨지는 국고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지금 7일째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위기의 신호는 기업들은 성격이 다르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붕괴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제일 밑에부터요. 영세한 데부터. 그런데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은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이제 아파트를 최근에 한 3년, 4년간에 산 사람들 굉장히 무리하게 아파트를 샀는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매우 급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산 아파트 이런 가격들이 대부분 이 변두리에 있으면서 아니면 수도권 외곽에 있으면서 거품이 심했던 아파트들을 돈을 많이 가지지 않은 사람이 자기 혼자 투기 대열에서 열어야 되는가 싶어서 샀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소득 수준은 뻔합니다. 20대, 30대. 물론 소수 부모가 돈을 떼주거나 몰래 마련해 준 사람은 빼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자기 소득이 많아봤자 뻔한 대체로 일치되는 수준이고 월 4, 500.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자기 재산이 한 4, 5. 그리고 나머지는 대출 받아서 집 샀다가 지금 300만 원씩의 원리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어디껏해든 돈을 조달해서 버틸 수 있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니까 대체로 비슷한 그런 경제 상황에 있는 동질성이 많은 집단이기 때문에 이게 붕괴도 거의 동시다발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달 더 지나면 부동산 하락을 버티지 못한 이 금매가 속출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 경매로 넘어가는 집들이 속출할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국이 우르르 그야말로 가계발 부동산 담보 대출이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 순서가 이제 자영업자 대출, 다중채무자들 많죠. 그 사람들이 지금 무너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은행들마다 지금 이 하우스푸어들이 부실화되기 시작하면서 대출의 지금 회수에 지장을 겪어야 될 거고 은행이 아마 지금 그 기업에 대한 대출에 있어서 제한을 가할 거예요. 지금 유일하게 은행 대출 말고 기업들이 돈 빌릴 데가 거의 없을 건데 그것도 쉽지 않죠. 은행 대출도. 그런데 아마 은행들이 지금 이 부동산 담보 대출에서 붕괴가 시작되면 일반 대출들을 다 스톱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은행이 돈을 떼기 시작하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일단 대출은 막아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당연히 갈 수밖에 없죠. IMF 때도 그랬고. 그래서 은행이 대출을 제한하면서 결국은 기업들의 본격적인 부도도 시작될 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이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면 6개월 내에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봄쯤에 제가 3월이라고 주목을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외부적 해외 요소들이 개입하게 될 거라고 봐요. 저는 미국이 지금 자꾸 미국 월가나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무의미하고요. 결국 미국 경제가 손을 대는 형국이 곧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미국에서 이 주가나 부동산 폭락으로 나타날 거고 자, 그것이 어느 순간에 미국 경제가 완전히 경추락한다라는 신호, 일종의 대공황의 신호라고 난 보고 있어요. 자, 그게 이제 또 나오게 되면 아마 한국의 경제는 그냥 하루아침에 급속히 무너지게 될 거다. 자, 주식시장이 거의 수직 낙하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전개될 상황이 지금 눈앞에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매우 조심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가시적인 시간 안에 이런 일이 현실화될 거다.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발 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돌아보지 마 특히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